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감춰온 가장 큰 비밀, 바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번영하고 있다는 거짓말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사실상 심정지 상태, 4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실업위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핵심 도시가 급격히 붕괴, 서민들은 고기 한 점 살 돈도 없어 3일에 한 번 채소로 연명, 기업 줄도산, 임금 미지급은 일상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일자리 하나에 수백 명이 경쟁하는 지옥 같은 취업난.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는 회복 중이다. 고용은 안정적이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 마치 불타는 건물을 보고도 춥다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중국 경제와 사회가 왜 이런 절망적 상황에 빠졌는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거짓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국인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장. 경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죽는 건 젊은이의 꿈이다. 영상 속 중국 청년의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35살, 벌써 5번 실직했습니다. 야근 8시간 일해도 40위안 약 7천원 벌었어요. 배고파서 식당에 갔지만 고기는 너무 비싸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젊은 세대의 삶은 전쟁 난민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에 존재하는 35세 생계절벽. 중국 기업들은 35세를 넘으면 경력을 인정하기는커녕 나이가 많다고 해고합니다. 취업 공고를 보십시오. 20이 30세, 대졸 이상, 포토샵 편집 캐드 등 멀티스킬 요구. 급여는 월 3,000위안 약 55만원. 한 사람이 4개 직종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라면 편의점 알바에게 영상 편집 디자인 영업까지 요구하는 꼴입니다. 2장. 임금 0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국식 감정 노동의 끝판왕. 중국에서는 임금을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이나 주지 않는 기업이 흔합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 안 나온 지 5개월 됐지만 사장이 언젠가는 줄 거라고 믿어요. 믿음으로 버티는 회사라니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돈이 없으니 아예 돈을 쓰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소비를 멈추면 경제는 더 빠르게 붕괴됩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3장. 대도시 취업 시장의 완전 붕괴. 광저우, 선전,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명 모집에 수백 명이 줄을 섬. 하루 종일 면접 봐도 이미 마감. 대학원생도 실업. 해외 유학파도 2개월 만에 해고. 22세 졸업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서 9,000개 보냈는데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없어요. 이건 취업난이 아니라 취업 불가능 국가입니다. 4장. 4억 농민공의 대탈출. 중국 경제의 심장마비. 최근 중국에서는 농민공들이 대규모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양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에 더 이상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사 중단, 공장 해외 이전, 내수 소비 급감, 건설물류 제조 일자리 소멸. 농민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없어서 2달 먼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향에도 일자리는 없습니다. 즉, 도시에서도 농촌에서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5장. 베이징, 상하이의 몰락. 중국의 미래도시가 유령도시로. 중국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는 지금의 대도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이징 사람차 모두 감소. 선전 고급 식당 줄 폐업. 상하이 80%가 빈점포. 광저우 다리 및 노숙자가 폭증. 선전의 한 대형 쇼핑몰은 이렇게 말합니다. 9층 전체가 전세 없음 상태입니다.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중국의 상징이던 첨단 도시 선전조차 문을 닫는 식당과 기업들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6장. 소비의 붕괴. 50위안이 사치품이 된 나라. 여성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너무 가난해져서 50위안, 약 9,000원만 넘어도 너무 비싸요. 편의점 아침 매출은 38위안. 하루 종일 장사해도 100위안 베일리. 식당은 손님 0명이 당연한 날이 많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7장.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실업률 5%? 중국 정부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실업률은 낮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농민공 4억 명은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농촌 후코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실업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통계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뻔뻔한 통계가 또 있을까요? 8장.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분간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1대도시 경제의 추가 붕괴, 2 지방정부 연쇄 도산, 3 실업범죄 사회불안 증가, 4 외부 적대감 조성을 통한 국내 불만 전환. 특히 한국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제조업 공급망의 변화, 중국 시장 의존도 감소, 한국 관광 수출 구조 재편, 한중 관계의 전략적 재조정 필요. 중국 경제의 위기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9장. 중국의 유령 경제구조 성장이 아니라 착시였다.
중국 경제가 오랜 기간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온 이유는 기술력도 내수 소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착시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부동산 버블. 중국의 GDP 성장률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 건설과 토지 매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분양 아파트가 도시마다 산처럼 쌓이고 70개 이상의 부동산 기업이 파산하고 집값은 폭락하고 공사는 중단되고 주민들은 반쪽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조차 밤마다 건설 현장이 영원히 꺼진 불빛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계속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다. 정말 안정적입니다. 죽은 듯이 조용하기 때문에요. 10장. 중국 청년 세대. 포기와 절망이 일상이 된 나라. 중국 젊은이들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탕핑족 탕핑주. 그냥 눕기로 한 세대. 바이런. 미래 포기 세대. 네이주엔. 무한 경쟁 지옥.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취직하려면 영어, 일본어, 코딩, 디자인, 마케팅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3,000위안 55만 원이래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합니다. 한국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 대국이라더니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지?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국 청년들의 정신적 피로도, 불안, 우울감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11장. 중국의 다리 아래 세대 신흥 노숙자 계층의 등장. 요즘 중국 SNS에서는 겨시아 킹지교화 경제, 다리 아래 경제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20, 35세의 젊은 노동자, 공장에서 해고된 농민공, 월급 미지급 피해자, 도시에서 방을 구할 돈조차 없는 사람들. 중국 정부는 그들을 일시적거리 생활자라고 부르며 문제의 존재 자체를 축소하려 하지만 영상 속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리 아래는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라 새로운 서민 주거단지다. 중국의 대도시는 이제 유리건물과 다리 밑에 노숙자가 공존하는 기괴한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12장. 중국 정부는 왜 국민을 지원하지 않는가?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면 긴급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청년지원정책, 복지급여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릅니다. 이유 1. 정부가 복지 지출을 국가 약화로 여긴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복지는 게으름을 만든다. 이유 2. 국가 재정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지방정부의 70%가 사실상 파산 직전입니다. 이유 3. 정부가 우선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체제 유지다. 국민 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검열, 통제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굶어도, 기업이 무너져도, 노숙자가 늘어도 지원은 없다. 통제만 강화된다. 13장. 중국 공산당의 PR 전략. 외부의 적을 만들어라.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택한 방법은 단 하나. 모든 문제는 외부 탓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골 대사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경제가 어렵다. 서방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 한국, 일본이 중국의 발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 서민의 현실은 고기 한 점 살 돈도 없고 3,000원짜리면 한 그릇도 부담스럽고 월급은 밀리고 집세는 감당이 안 되고 일자리는 끊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일까요? 한국 시청자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4장. 중국 경제의 미래, 회복은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 일구조적 붕괴, 부동산 붕괴,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이유 정부의 고질적인 불투명성, 통계 조작, 정보 은폐, 기업 옥죄기. 이유세, 내수 소비력의 한계, 서민이 돈이 없는데 소비가 늘 리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 경제는 빠르게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다. 문제는 착륙이 아니라 충돌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15장.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중국 경제 위기는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위기. 중국 관광객 감소, 중국 수요 기반 산업 약화, 공급망 불안정. 기회. 제조업 리쇼어링, 동남아 인도 시장 확대, 반도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중국 의존도 탈피. 한국은 지금 전략적 재편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에필로그. 거짓이 드러나면 거대한 제국은 조용히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중국 시민들의 증언. 고기를 살 수 없다. 월급 5개월 체불. 다리 밑에서 잠을 잔다. 3위원짜리 감자로 하루 버틴다. 이 모든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진짜 현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거짓말로 경제를 포장하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붕괴는 폭발음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신음소리에서 시작된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분석이 중국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